선생님이 의문사람의 주어동사 나오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킬러가 얘야. 얘가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연우도 사실은 이거 비슷한 거 한번 했어. 의문사 다음에 what he is doing 하면 현재 직업, what he wants to be가 되면 그가 원하는 거, 미래의 직업, 그런 거 한번 한 적이 있어. 근데 그때까지는 사람 주어야. 이거를 진짜 선생님이 오랜만에 설명해. 선생님이 구문독해 초창기에 이거를 밑에 각주에다 집어넣고 나서, 그러니까 1.0, 3.0 수업하고 나면 거의 다 그 다음에는 얘가 위협적으로 안 나와서 설명을 안 했어. 자, 봐봐. 빠르게 들어갈게. 보통 이런 글이 나오면 선생님 두려워해. 에피스테믹. 인식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철학을 세분적으로 들어가자면 인식론이 있고 존재론이 있고 윤리론이 있고 형이상학이 있고 미학이 있고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갈라져. 그러니까 선생님도 인식론 이런 얘기 나오면 이 새끼 또 어려운 걸 쓰려고 하나 보다. 뭐 그런,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 이것도 개념적이야. 또 익스텐트가 나오지. 범위야. 어느 정도까지 광고라는 것들을 truthful, 참된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냐야. 즉 광고가 어느 정도가 참값이냐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가 진실값이 포함되어 있냐야. 이건 소재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들어가. 광고는 종종 이게 뭘까? 얘가 자꾸만 나와 요즘에. 와이들리가 뭐야? 연우야? 거칠게? 널리? 이상하지? 엄청나게야. 그러니까 이상한 부사가 나오면 정도의 부사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해버려. 응? 그럼 봐봐. 자, 광고라는 것은 엄청나게 과장되거나 metaphorical, 비유적인 어떤 주장이야. 그것을 퍼펄이라고, 자, 과대 광고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영안사전에는 얘가 수록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이거를 검색하다 우연히 보니까 그 아래 한글이나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사전이 수록 같이 깔릴 수 있어. 그 사전에 영중 사전에 수록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중국놈 사전에는 얘가 수록돼 있는 거야. 봐봐. 우리나라 사전은 수록됐는지 이건 네이버까지 확인을 해봐야 돼. 거기까지는 내가 확인을 안 했어. 그것을 과대 광고라고 불리워지는데, 자, 그것은 뭐랑 대비돼? 광고를 과장하는 것과 오도된 광고하고는 구별한다는 거야. 대조된다는 거야. 거짓을 이끄는 광고랑 과장 광고는 다르다고 하고 법률적으로 허용되어진대. 특히 어디? 미국에서는 영업의 자유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재밌는 말이 나와. 그리고 그것의 어떤 법적 타당성의 근거는 어떤 가정에 기반하고 있냐면 개인, 이때 개인이라고 했자면 소비자겠지. 개인들이 그러한 주장을 리터럴리가 뭐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잠깐만. 이때 온이 디펜드 온의 온하고 똑같아. 이때 행동은 뭐야? 구매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 천연이라고 해서 에이 무슨 이거 100% 천연이냐. 내용물 보고 에이 다른 거 좀 들어가 있네. 뭐 그런 거 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봐봐.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여기까지 크게 문제 안 돼.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이거 어디 갔어? 이러한 가정은 자 더구나 역접이야.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 거야. 그런데 하우해버려? 말도 안 되지. 문제 출제 기법으로는 싸구리 기법이야.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거야. 자 봐봐. 뭐를 보여주냐면 소비자들이 실제로 과장된 진술, 그 광고 문구 스테이트먼트가 진술이거든. 과장된 광고 문구에 실제로 반응한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했으니까 법적 가정이 마저 틀려. 틀렸으니까 2번이지.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시험장에서 3번이 제일 합리적이거든. 2번만 돼도 애들이 끝까지 읽어. 왜냐면 2번은 확률적으로 많지 않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때는 긍정과 부정의 분포로 빨리 가면 돼. 3번이 그래서 제일 합리적이야. 선생님 보기에는. 어쨌든 자 봐봐. 근데 이분도 몇몇 소비자들이 실제로 광고라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야?
as it is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 얘가 뭐야? 그가 갖고 있는 거 보통 재산이야. he is가 되면 얘가 인격 성격이야. 반면에 what he is doing이 되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해? 너 지금 뭐해? 현재 직업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선생님 얘 조심하라고 했던 거야. want to be가 되면 얘는 꿈이나 미래나 미래의 직업 같은 게 돼야 되지. 뭐 꿈이라고 해도 되고 미래의 직업이라고 해도 돼. 근데 문제는 이런 거 선생님이 가르칠 때 다 얘가 누구야? 사람이야. 근데 선생님이 구문독해 1.0을 처음 만들었을 때 최초의 대치동 만들었을 때는 각주를 안 달았지만 나중에 각주를 붙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각주에 선생님이 뭘 적어줬냐면 아이고 그땐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 얘가 뭘까?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때 이 두 개를 대조했어. 근데 요즘의 출제 경향은 이것보다 더 나가. 선생님은 자 참고로 요 표현 연우도 이건 선생님한테 처음 듣는 거야. 이렇게 it이 나오면 이 it을 우리는 situation, 상황의 it이라고 해. 막연한 상태야. 그래서 what it used to be는 여러 번 나왔어. 얘는 과거의 상태. 과거의 뭐 과거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어. 근데 what it is now가 되면 얘가 현재 모습 또는 현 상태야. 응? 근데 여기는 지금 얘가 없지. 그러면 이 두 개가 대조가 돼야 돼. 이 두 개가 대조돼. 얘가 뭐야? 실체, 본질이야. 참고로 it이나 things는 상황 사정이다. it을 쓸 수도 있고 things를 내도 돼. things가 사전을 찾으면 5번인가 7번째, 6번째쯤에 things를 따로 설명해. 복수로. 상황, 사정, 주변 여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근데 이렇게 되면 what it is, what things are가 돼도 돼. 그러면 실체나 본질 있는 그대로 모습이야. 본질이나 본질이 돼. 이거는 뭐야? 겉모습이야. 겉모습이라고 해도 되고 사물을 보통 우리가 본질이라고 할 때 본질의 반대말이 겉모습 현상이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됐어? 응? 보통 이제 EBS 교재에서 종종 내는 수거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수거야. 페이스 밸류. 이게 액면가야. 겉으로 드러난 가치야. 그러니까 우리가 5,000원 꺼내면 5,000원이 액면가야. 근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어. 그럼 이 5,000원이 5,000원 액면가를 행사해야 행사 못해. 실질 가치가 떨어지지. 선생님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그럼 봐봐. 여기 봐. 자, 그러면 비록 몇몇 소비자, 현명한 소비자들은 실제로 과장 광고가 그 실체대로 보는 거야. 그게 본질이 뭔지를 알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취약해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100% 천연! 그럼 진짜 100% 천연이라고 믿는다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출제 기법은 구사할 수 있다는 거야. 요 부분을. 선생님이 EBS 교재할 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또한 뭐에 관한 이슈를 만들어내냐면 그래서 공정함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대. 공정하냐는 거야. 현명한 소비자는 아는데 그렇지 못한 소비자는 모른다. 그러니까 뭐 백인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데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열들은 이 광고의 의미를 몰랐어. 그럼 이게 공정하냐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봐봐. 그러면서 is it legitimate? 수사 의문문을 또 구사했어. 정당하냐야. 회사가 거짓 진술을 하는 거야. 응? 뭐를? 그 거짓 진술인데 그 거짓 진술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좀 더 성찰적인 소비자들은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짓 광고. 여기는 거짓이란 말 썼지. 아까는 과장이라고 했고 미스리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거짓이라는 거야. 그치? 거짓 진술을 하는 것들을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야. 이게 공평하냐야. 어떤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데. 그치? 자, 심지어 이때 sophisticated. 소크라테스 시절에 소크라테스가 맞짱 떴던 소피스트들이야.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떤 소비자들도 그러한 회사의 전략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 왜? 그들도 더블 체크를 해야 되니까. 왜? 선생님 100%? 그러면서 뒤에 거 봐야 되잖아. 내용물. 에이씨 뭐 들어갔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더블 체크를 해. 그리고 그것은 자 뭐를? 어떤 광고를 의문사람의 초부정사 구조가 고등학교 수준으로 나온 거지. 어떤 광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더블 체크를 해야 돼. 자, 미국 법화에 있는 과장 광고에 대한 취급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법학자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해되어져야만 하는데 뭐로? 이거 틀렸다고 했지. 바꿨나? 아까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3, 4, 5에 아까 2번에 답이 됐지. 봐봐.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 여기 보면 외부 효과라고 했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가족 경제학의 고전이면 금액이 비싸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소비나 구매를 결정을 해야 돼. 순수한 경제적 요인만 갖고 우리가 이 물건을 구매하고 살지를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만 갖고 물건을 구매해? 아니야. 이 외부 효과에는 우리나라 10대 애들이 애플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도 포함되는 거야. 이건 순수하게 경제적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니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걸 전부 다 우리가 외부적 효과라고 경제학에서는 취급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그러면 봐. 이러한 광고들을 부정적인 어떤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거라고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했어. 그것은 자 뭐를? 광고가 가져다 주는 그 정보가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부담이 된다는 거야. 현재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부담을 지어줘? 구매자들에게 정보에 부하라는 어떤 부담을 짊어주고 있는데 소비자가 지고 있는 그 정보 부담에 대해서 판매자들이 아무런 보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취하고 있지 않다야.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요 출제의 소재는 그렇게 대단한 소재라고 보지 않아. 광고 얘기는 너무 뻔하니까. 그렇지만 요거는 꼭 알아두라는 거야. 사람만 의문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츄에이션 이시라는 중요 구문이 있고 이거는 요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필수 구문이야. 오케이? 오늘은 일단 이 정도까지 하자. 오케이?